안녕하세요.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, 학술 삼관왕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최영현 변호사님, 고시 삼관왕 나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4.15 총선의 삐딱한 뒤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자, 먼저 당선자들부터 어떻게 잘 할지 이런 기대가 어떤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여당 쪽을 봤을 때 전부 좀 순종형 같은 느낌이요. 당선된 사람들이. 그렇죠. 전체적인 느낌이 자기 목소리도 내고 좀 할말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고 네 하고 뭐 이렇게 좀. 자, 주제를 바꿔서 그 전체로 통틀어서 봐도 요번에 8개 지역에서 당선된 분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의원님들이잖아요. 그분들이 대부분 당선됐고 신인들이 이장섭, 정종순, 이모선 씨인데 이분들이 다 행정경험이나 의정경험 있는 분들이야. 다 지금 순종형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관료형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무는 잘 수행할 거지만은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진보적 도종환 의원 말고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참신한 의제를 내놓고선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분도 없어요.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통틀어서 관료적인 도종환 의원 좀 빼놓고는 다 관료적 인물들만 꽉 차 있고 아마 4년 내내 아마 국회 발언 나오거나 뭔가 독특한 얘기 나왔을 때 물론 도종환 의원은 가능해요. 나머지는 아마 성함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청주권 4분 중에 이제 3분 정도는 네. 당이 결심하면 나는 따른다. 그렇죠. 그 정도고 TV 뭔가 자기 정치 신념을 설파해서 정말 자기가 차세대 리더로 노력하는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? TV 뉴스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저기 우리 지역에서 뭐 상가라든지 결혼식 이런 데서 주로 볼 것 같아요. 청주 상당부터 갑니다. 민주당의 정정순 당선인입니다. 7급 공채 출신의 1등을 그 공무원할 때 시험에서 놓친 적이 없대요. 결국 또 1등을 했습니다. 본인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가 행정부 견제거나 행정부들의 협조를 얻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. 행정 경험도 많기 때문에. 행정 쪽, 행정안전위원회 뭐 이런 쪽으로 주로 가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네, 그죠? 그다음에 서원의 이장섭 당선인은 이분은 뭐 의정 경험이 이제 간접적이죠. 보좌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고.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도 해봤고 도의 부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많다고 볼 수 있죠. 일단은 의원이라는 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. 네. 정치인은 뭔가 좀 줏대가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뭐 철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.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뭐 정치 정우택 의원하고 정치적 뭐 길은 전혀 달리하고 인간적인 길도 사실 달리하지만 정우택 의원이 그나마 중앙 무대에서 말이라도 했잖아요. 그거는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. 다른 의원들은 거의 말이 없어. 그나마 정우택 의원도 막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하잖아요. 뭐 대표도 출마해보고 뭐 맹주라고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.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말입니다. 초선 3명이잖아요. 정정선, 이장섭, 이모선. 이 잘못 튀다가 또 당 지도부에 눈밖에 나가거나 또 본인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초선이었어도 김종대는 좀 달랐다고. 좀 그런 화이팅력이라든지 자기 주장이라든지 되든 안 되든 뭔가 정치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좀 뭔가 자기의 뭔가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교요? 그러면 경찰청 차장 출신 네. 우리 이제 이모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도 검사 경험이 있잖아요. 관료적 성향이 더 심할 겁니다. 아마 일반 관료보다 이 사법기관에 있던 관료들은 관료적 성향이 더 심하죠. 그러면 이모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뭐도 남아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의 제 역할을 좀 할까요? 하시겠죠? 낙선한 사람들 얘기합시다. 당선자 다 끝났습니까 벌써? 다 끝났어요. 도종환 의원 3선 했는데 그래도 또 뭐. 뭐 맨날 하시던 건 또 해서 뭐해? 뭘 하시겠냐 뭐. 또 알겠습니다. 소정환 의원님 잘하시기 바라요. 네, 아니면 참 변재일 의원님도 안 했는데 그래 보니. 네, 저희들은 초선에 관심이 많습니다. 네. 도전하는 화이팅. 어디? 자 그리고 이제 낙선하신 분들 또 아이고 아픈 분들 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닌가 좀. 김종대는 그거 한대요. 뭐요? 정의당 당대표에 도전한대. 오. 믿을 만한 소식도. 당 대표. 당대표 심상정을 이기고 당대표를 하겠다고. 당 내는 또 심상정. 그렇죠. 그 정의당 그렇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막걸리 한잔 했는데
풀이 하나도 안 주고 당 대표. 당대표.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? 정부 출처? 아, 그거 믿을 만한데. 믿을 아, 만한. 근데 충분히 믿을 수 가능성 있는 얘기는. 들어봤어? 아니, 좀 들어봤어. 믿을 수 지금 없어. 아, 믿을 만한데니까.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낙선자들은 대부분 분들이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. 리시종 지사님이 삼성이니까 더 이상 도지사 못 나오죠. 못 나오죠, 예. 그럼 다음에 교육감 나오겠는데? 아, 자격이 안 돼요. 아, 안 되나? 일단은 예를 들면 오재세, 정우택, 김종대 아니라니까 김종대 의원 빼고 신용환, 김양희, 황영호, 이광희 이런 분들 다 나오지. 시장이나 도지사나 뭐 이런 데 다 다 나오죠. 거론되던 분이거나 직접 도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다 이쪽으로 다시 또 나오고.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최현우 후보님은 지방선거 안 나올 것 같고. 그분은 아마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정계 은퇴냐 아니면 4년 뒤냐 이건데 저는 그분 개인적 성향으로는 7.8기 분명히 4년 뒤에 또 나오십니다. 최현우 후보에 대해서는 되게 다 안타까워해요. 네. 진정으로. 또 우리 아까 저기 만났잖아요. 며칠 전에 이광희 전 도의원. 전 도의원. 일단 집권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데 전에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좀 취업을 하거나 다른 분들 다 그랬잖아요. 유행열이나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.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선거의 도전인데 이 두 갈래 길인데 전 두 갈래 다 갈 것 같아. 일단 갔다가 지방선거 시장에 도전하지 않으실까. 아, 근데 좀 가야지. 안 됐어. 박영호 서울시 의회 의장 특별보좌관이 그 자리를 이광희 전 도의원한테 주면 딱이겠네. 아니면 유행열 한국 거기 하여튼 무슨 감정평가상가 뭐 그렇잖아요. 감정평가사 협회 상임부회장 다음 주에 월급만 타는데 저기 광영한테 좀 주던가. 그 이광희 전 도의원하고 제가 낼 테니까 소주 한잔 먹읍시다. 아, 이광희 도의원이 제일 아깝죠. 아깝죠. 좀 참신한 아깝겠지. 생각도 예.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정책 선거라는 너무 뭔지도 기회를 얘기를 했고. 부여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? 근데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되더라고. 아, 확장성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의 확장성이 없어서 이거 흘러야 되는데. 예, 흘러야 되는데. 여러 지역의 유지들 중에 진보적인 인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지지 선언도 해주고 했는데도 표의 그게 작전이 없는 뒷받침돼야 것 돼. 돈맥 경화에 걸린 거지. 같아요. 돈몇 경아. 이것도 잘 돼야 돼. 이광희 잘 돼야 돼. 이광희 김종대 잘 돼야 돼. 김양희 김양 전 예비 후보. 전 도의장 같은 경우도 아마 저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 같아요. 시장이냐 교육감이냐 이걸 저울질할 뿐이지 저는 도전한다고 봐요. 시장이나 나이도 그분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기 걸까요? 4년 뒤에까지는 못 기다릴 거. 내기 걸까요?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. 중간에 간둘 거라고. 아니, 단호하게 얘기하죠. 김양희 의장님 관련된 동향은 좀 정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죠. 안 나옵니다. 안 나온다. 정계 은퇴했다. 아, 또는 나왔다가 또 사퇴합니다. 저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데. 아니야, 아무튼 끝까지 안 간다고. 끝까지 안 가. 아마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 한은 나오죠 무조건. 당선자들 한마디. 한 말씀 하십시오. 야구를 보니까 투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날에 패전 투수가 돼요. 이게 이제 컨디션이 좋으니까 팍팍 던지다가 홈런 얻어맞는 거야.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코너 찔리면서 그냥 싹 이렇게 하거든. 그런 날이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0석 얻었다고 민주당이 이럴 때 잘 나갈 때 홈런 맞아갖고 잘하면 패전 투수 돼요.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항상. 그래서 민주당에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뭐 저도 낙선자. 저는 뭐 낙선자분들이 낙선자분들, 이 또한 지나가리. 그래서 뭐 지금 한참 슬프지만 이 슬픔도 잠깐 지나면 또 잊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투중례는 하지 마세요. 하셔도 되는데 다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많은데 꼭 정치판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그 삐딱 토크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이상공 교수님이 사행시를 만들었어요. 맞아, 사형실을 하려고 자, 한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불러? 제가 이제 그 안녕하세요, 이상권입니다. 요 앞에 들으셨던 시사 토크는 그냥 날려버리시고 오늘의 활용 점정은 접니다. 한번 삐딱 토크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삐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빡빡 딱 부러지는 소리만 합니다. 토라질 수는 있지만 크크크 합니다. 에이 마지막이 아니다. 에이 그거는 저도 예상했어. 가세요. 네, 원래 자리로. 네, 원래 자리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역시 뭐 주저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. 네. 자, 오늘 삐딱하게 4.15 총선을 뒤풀이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